새 학기를 맞은 대학가가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한계에 이르면서 학생도 대학도 버겁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도 해를 넘겨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대학가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 양호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197개 일반 대학들이 함께하는 협의체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교협 회장으로 선출되신 소감부터 듣고 싶은데요. 네, 대교협 회장이라는 게 197개 대학을 대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발전을 위해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정말 많은 역할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등록금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이 대학 10곳 중 7곳에서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네네. 이 10년 넘게 이어오던 이 동결 기조가 깨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이 정부의 등록금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년간 사실은 대학 등록금이 동결이 되었었는데 이제 올해 17년째에 사실 한 70%가 등록금 인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 정도에는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물가 인상률의 한 150% 정도로 인상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대학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등록금 인상에서 확보된 예산을 그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 대학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10년 넘게 눌려 있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결국 이 대학들이 요구하는 것이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좀 늘어나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교육, 대학 교육을 고등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 1인당 예산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500불 정도입니다. 근데 OECD 평균이 25,500불 정도이기 때문에 한 우리나라 예산은 66.2%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한 33% 정도의 인상을 통해서 대학 교육을 정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OECD 평균이 고등교육에 쓰는 비용이 GDP 한 1%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7%이기 때문에 1%로 높여서 대학 경쟁력 향상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사실 국가의 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OECD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네네, 이 그렇습니다. 정부의 지원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이와 함께 이 사립대 구조 개선법도 대학가의 아주 중요한 현안인데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학 지역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사실 사립대학교들이 학생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좀 그 퇴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립대가 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사립대 정리를 하고 나서 만약에 부채랄지 임금을 다 지급하고 남은 돈이 있어도 그걸 회수를 못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정리법이 되면서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아마 대학 그 구조 조정에 상당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대학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학의 재정에서나 또 어떤 구조개혁의 측면에서나 올해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해소되어서 대학들이 도약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화제를 조금 네네. 옮겨서 네. 최근에 또 뜨거운 현안입니다. 이 의정 갈등 계속 네네. 이어지면서 의대 교육 파행이 지금 해를 넘겨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24학번, 25학번도 동시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많은데 네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4년 1년간 의대 교육이 멈췄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올해는 사실 반드시 지금 정상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3월 7일 날 교육부와 그 의대를 가지고 있는 총장협회에 있는 의총협 그리고 의대 학장들이 그 내년에 한해서 26학년도에 한해서 3,058명으로 학생 증원 이전으로 정원을 동결을 하고 의대 학생들이 돌아와서 수업을 받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학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그 의대 증원안을 마련하면은 그렇게 따르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사실은 그 대학과 정부와 교수들을 믿고 이번에 복귀를 해서 의대 학사 일정을 좀 정상화하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회장님께서도 뭐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성사가 된 자리였습니다만 사실 이 2026학년도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이 구상이 학생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의대를 가지고 있는 학장들이 그 학생들의 면담을 통해서 사실은 도출된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대 학생들이 반드시 복귀할 것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귀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대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게 대학이고 의대고 또 의대 교수님들입니다. 이 분들이 합심 협력해서 지금 좋은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대학과 의대 교수님들을 믿고 학생들이 반드시 좀 복귀를 하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네네. 이 의정 갈등 정말 조속히 빨리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이 글로컬 대학에 대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혁신을 이끄는 대학에 아주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이 이제 3년째 맡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너무 소수의 대학에만 지원이 집중된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대학들의 성과를 전체 대학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그렇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글로컬 대학 사업은 이제 올해 10개를 선정하게 되면 이제 30개 정도가 선정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지금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사실 우리 대학이 이제 우리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이제 도약하기를 위한 마중물로 지금 글로컬 대학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컬 대학에서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는 이런 대학을 만들고 또 그런 것이 대학의 그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역 발전으로 그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글로컬 대학 사업입니다. 이제 이런 사업이 뭐 30개 대학이지만 각 지역의 그 혁신을 이끌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은 대학들은 라이즈라고 해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는 라이즈 사업, 지역혁신 대학 교육 지원 사업이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글로컬 대학에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지역과 함께 육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성화돼 가지고 각 대학들도 역량이 강화되고 좋은 대학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이 대학가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이 대학들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